네. 각자 사용하시던 런팟은 종료하고 계시죠? 네. 아니면 제가 꺼버릴까요? 여기 보니까 한 번도 사용 안 하신, 여기 조금 사용하시긴 하셨었군요. 한 번도 사용 안 했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스탑을 하셨으면 스탑 다음에 터미네이트까지 꼭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뭐 집에서든 어디서든 런팟 접속하셔가지고 자기의 그 팟을 만든 다음에 파드를 만든 다음에 그 필요한 코드들을 GPU 사용하시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요거 종료하시는 사이에 잠깐 저희가 오픈 AI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챗GPT 서비스를 그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GPT라고 하는 알고리즘, GPT도 버전이 뭐 3, 4, 5 최근에 5 버전까지 나왔죠. GPT-5까지 나왔고 그래서 그 GPT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챗 GPT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오픈 AI고요. 여기 뭐 바로 여기 오픈AI.com이 있고요. 오픈AI.com이 있고 platform.openai.com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도 있어요. 그냥 openai.com은 회사 홈페이지인 거고요. 오픈AI, 그리고 챗GP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구조로 되어져 있고, 앞에 플랫폼이 더 붙어요. platform.openai.com으로 들어가시면 여기는 개발자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픈 AI에서 제공되어지는 파이썬 클래스와 메서드들을 이용해서 그 코드를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개발 문서들이 있는 사이트, 개발자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latform.openai.com. 여기 문서 보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API 레퍼런스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API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오픈 AI에서 제공되어지는 여기 보시면 오픈 AI라고 하는 클래스 있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을 하죠. 이렇게 하려면 이런 코드를 실행할 수 있으려면 이 오픈 AI 개발자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API 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API 키를 발급을 받으시려면 당연히 회원가입하셔야 되고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카드 충전을 하셔가지고 최소가 아마 5달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5달러나 뭐 10달러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을 먼저 결제를 먼저 하고요. 결제를 하신 다음에 이런 API를 사용하는 그 양에 따라서 충전된 금액이 차감이 돼요. 내가 어, 메서드를 몇 번이나 호출했느냐, 메서드 호출할 때 인풋으로 몇 개의 토큰들을 인풋으로 넘겼느냐,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는 몇 개의 토큰을 받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충전해둔 금액에서 그 비용이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계속해서 어, 그 충전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API 키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발급받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발급받은 키가 있기 때문에 그 발급받은 키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그 키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허깅 포스트,
허깅 페이스, 죄송합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뭐 엑사1 같은 모듈을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직접 그 콜앱이나 혹은 런팍 같은 환경에서 실행을 시킬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PC의 성능에 따라서 그 수행되는 속도가 많이 달라지죠. GPU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 GPU도 어떤 종류의 GPU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제도 보셨고 오늘도 보셨지만 뭐 빠르게 뭐 3, 4초 내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게 1시간이 넘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허깅 페이스를 이용할 때의 단점, 그게 단점이에요. 모든 코드를 어디에서? 내 로컬 PC에서. 그 로컬 PC의 의미가 구글 콜앱이 될 수도 있고 런팟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로컬 환경에서 직접 코드들을 컴파일된 모델을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PC의 그 사양에 따라서 그 수행 속도가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근데 오픈 AI의 그 API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어, 실제로 훈련된 모델도 오픈 AI 플랫폼 여기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 오픈 AI 사이트로 요청을 보내면 돼요. 요청을 보내면 모든 계산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오픈 AI 플랫폼에서 모든 계산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로컬 PC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여러분들이 챗GPT 이용하면 금방금방 답변 나오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뭐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금방금방 답변이 나오죠. 그런 성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죠. 빠르게 여러 가지 텍스트를 생성하는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것들이 오픈 AI 이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답변만 받으면 되니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그만큼의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되겠죠. 네. 네,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자 사이트에서 보시면 이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그 비용을 청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그 최신 모델인 경우에 그 인풋마다 1.25달러를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마다 뭐 10달러를 청구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GPT-5보다 조금 가벼운 모델. 그러니까 얘보다 뭐 성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의 차이예요. GPT-5의 그 모델 파라미터 개수와 이거를 약간 경량화시킨 엑사원과 같이 그 모델 파라미터가 조금 작은 모델을 사용했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런 모델을 이용했을 때의 그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GPT-5가 나오기 전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모델은 GPT-4o 버전이에요. 4o 버전이고, 뭐 이 가격이 GPT-5보다 더 비싸네요. 그렇죠? 행사 기간인지 모르겠으나 GPT-4o 버전이 이게 GPT-5가 나오기 전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버전이고 그다음에 이 GPT-4o의 경량화된 버전 모델 파라미터 수가 적은 모델이 GPT-4o 미니라고 하는 버전이에요. 얘는 이런 식으로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게 있어서 이 사이트에서 만들 수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그 코드는 아까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실 거예요. 코드는 어, 콜앱에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 노트북에서 작성하실 수도 있으세요. 개인 노트북에서 작성하시려면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저희가 파이썬 공부할 때처럼 개발 환경은 그 파이참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해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이참으로 이 오픈 AI API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것 정도까지를 하고요. 거기까지를 진행을 하고, 실제로 그 API 키를 가지고서 이런 코드들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오늘 시작할 수 있으면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API 키도 실제로 이런 코드를 작성하실 때 그때 API 키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팟 아직 종료 안 하신 분 계시면 터미네이트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제가 꺼버릴까요? 이렇게. 터미네이트까지 꼭 해주세요. 터미네이트까지. 네, 우리 파이참 설치했었던 거 있죠? 네. 그래서 파이참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파이참 선택하셔가지고 실행을 해주세요. 아마 그 파이참을 실행을 하시면 아마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작성했었던 그 파일 열려 있는 상태로 아마 열릴 겁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거예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어, 기존에 있었던 거는 그냥 닫아버리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그래서 파이참만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요. 실행해 주시고 아마 그 사이에 많이 사용을 안 해보셨었기 때문에 파이참이 업데이트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톱니바퀴 모양 이게 여기 설정이 있죠. 여기에 설정이 있고 네, 혹시 아직 파이참 실행 안 되신 분 계신가요? 그거는 그 무료 평가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라이센스 구매하라고 나오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아마 다시 한번 무료 평가판을 시작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나 아니면 여기 왼쪽 상단에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여기에서도 여기 설정 메뉴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어, 어.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그 메뉴처럼 생긴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설정을 들어가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쪽에 톱니바퀴 오른쪽 상단에도 톱니바퀴가 있죠. 똑같이 설정을 들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업데이트 메뉴는 따로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 메뉴 들어갈게요. 메인 메뉴 들어가시고요. 메인 메뉴 들어가셔서 도움말이었나요? 제일 마지막에 도움말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제일 마지막에 도움말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업데이트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확인을 하시게 되면 업데이트 확인을 할 겁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썼던 적이 있어서 저는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사이에 바뀐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먼저 좀 할게요. 지금 제가 그 업데이트가 되어져 있는 버전은 2025.2예요. 여러분들은 버전이 뭔가요? 여기 메뉴에 도움말에서 제일 마지막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버전 번호가 보일 겁니다. 2025.1 아닌가요? 이 사용하고 계세요? 네. 아마 그 설치되어져 있으신 분들마다 여기 버전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다를 거고, 어, 그 사이에도 저는 또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메뉴, 도움말, 업데이트 확인, 여기를 클릭하시면 시간 좀 지나면은요, 업데이트를 확인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팝업 메뉴가 나와요.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 그 팝업 메뉴가 나옵니다. 그 팝업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떤 업데이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설치한 다음에는 재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서 클릭을 해주시면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설치가 되어져 있는 플러그인들도 같이 그 업데이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업데이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버전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무료 평가판을 다시 사용할 30일 동안 무료 평가판을 다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한 다음에는 아마 재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팝업이 뜨신 분들은 거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재시작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마 그 재시작할 때는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업데이트 중이라는 게 이렇게 뜨고요. 업데이트 중이라는 게 뜨고 내릴까요? 뭐 개발 툴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파이참이라고 하는 툴을 제가 선호해서 그렇긴 하지만 뭐 MS에서 나온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무료 툴도 있어요. 네, 그런 툴도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 파이썬 관련된 플러그인을 따로 또 설치를 하셔야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설치를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그 파이썬 플러그인을 먼저 설치를 하시고 어,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야 그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썬만 먼저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 그 프로젝트를 만드시기가 편하게 되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25.2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를 했고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부터 무료 평가판을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으세요. 필요하시면. 그 라이센스 만료됐습니다라고 나왔던 게 이전 버전에서 무료 평가판 쓰시고 계셨던 거에 대한 라이센스가 만료가 됐다는 뜻이고요. 이게 버전이 바뀔 때 요거 30일 동안 더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신 분들은 아마 무료 평가판도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 평가판 시작하기 이렇게 하시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무료 평가판 시작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작하기 뭐 이렇게 하시면 어, 아닌가? 한 번 썼던 거여서 안 되나요?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아니면 할 수 없고. 굳이 그 전체 프로 기능이 다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 업데이트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업데이트 안 되신 분?
다 되셨습니까? 제가 이어서 시작을 해도 될까요? 아니, 네. 업데이트된 게 1.3, 네? 업데이트 버전이 1.3. 그럴 리가요? 할것 같지? 근데 왜 1.2는 빠? 1.3.1로 업데이트했어요. 그 전에 지금 1.1.1.2였어. 한 번 더 업데이트 되려면 한 번 더 업데이트. 그럼 또 네.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아마 처음 우리가 설치했었던 버전이 2025.1X였던 버전인 것 같아요. 처음 설치했던 버전이. 여기가 1.2일지, 1.1이었는지 1.2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2025.1의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마 그게 지금 1.3이에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기가 1.3으로 업데이트가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가 2025.2죠. 이거는 얘가 업데이트 되기 위해서는 2025.1 버전의 최신 버전까지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셔야 그 다음에 2025.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얘가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 1.1.x 버전에서 이 x가 최신 버전이 아니면 그러면 2025.2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바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기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저랑 버전이 다르신 분들은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똑같이 메뉴, 도움말, 그리고 업데이트 확인, 똑같이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그러면 여기가 또 한 번 업데이트라고 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25.2 버전의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최신 버전입니다. 라고 뜨는 거고요. 뜨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2025.1 버전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025.2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게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간 프로젝트 하실 때 요거 가지고 제가 코드를 몇 가지 테스트 해본다고 그때 업데이트를 한번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설치된 버전을 보시면, 제가 설치한 버전은 2025.2.1이에요. 2.1. 이 뒤에도 사실은 또 작은 버전, 또 다른 하위 버전이 있기는 있는데, 여- 그리고 8월 28일 버전입니다. 8월 28일 버전. 네, 이 버전이 지금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이 버전이. 네, 혹시 업데이트 아직 안 끝나신 분 계신가요? 업데이트 아직 안 끝나신 분. 다, 업데이트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여기 메뉴 있죠? 여기, 여기 메뉴 버튼 클릭하시면 메뉴가 옆으로 쭉 나와요. 그때 여기서 새 프로젝트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음. 우리는 순수 파이썬 프로젝트로 만드시면 돼요. 순수 파이썬 프로젝트로 만드시면 되고, 위치는, 여기 제일 처음에 위치 있죠. 위치는 저희가 어디에서 했었냐면, 내 PC,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여기에 전에 랩 파이참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요거랑 비슷하게 이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밑에다가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폴더는 랩, 우리 오픈 AI만 사용할 건 아닐 수도 있어서 LLM이라고 할게요. LLM, LLM, 랩 언더스코어 LLM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란 뜻이죠.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새 폴더, 여기 새 폴더 만들기, 그리고 랩 언더스코어 LLM이라고 만들게요. 그래서 그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타입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아마 파이썬 설치를 했었을 거예요. 그 폴더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선택은 프로젝트 VNV라고 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의미는 프로젝트마다 VNV는요, Virtual Environment란 뜻이에요. 가상 환경이란 뜻이에요. 가상 환경. 그러니까 프로젝트마다 설치하는 패키지를 다 따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프로젝트 VMB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파이썬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아마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했던 폴더 이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보이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설치한 폴더를 찾으시면 돼요. 저희가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었냐면 어, 우리 수업 시간에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앱스라고 하는 폴더, 그리고 앱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파이썬 3.12, 그 3.12가 파이썬 312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앱스, 파이썬 312 거기 들어가시면 파이썬 exe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찾을 수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셔서 열기를 하시면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혹시 요거 못 찾으시는 분, 없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세팅해 드릴게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나요? 네, 네. 되셨으면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적인 설정은 끝난 거예요. 어, 프로젝트 폴더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폴더 선택하시고, 파이썬 실행 파일 선택하시고, 프로젝트 가상 환경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새 창에서 열 건지, 그러니까 기존 프로젝트 그대로 놔두고 새 창을 열 건지, 아니면 기존 프로젝트 닫아버리고, 창을 하나만 할 건지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때 저는 기존 프로젝트는 필요 없으니까 이 창에서 열기로 할게요. 이 창에서 열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 폴더 밑에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팝업 창이 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가 IDE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성능 문제를 피하려면 실시간 보호에서 프로젝트 폴더를 제외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MS 디펜더 있죠. 바이러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폴더를 바이러스 스캔하는 거를 제외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소스 코드만 넣을 거기 때문에, 소스 코드들만 넣을 거기 때문에, 요거 폴더를 제외하시면 조금이라도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체감은 잘 못하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외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또 이런 게 뜨죠.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뜨고 yes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프로젝트 폴더가 디펜더 실시간 보호에서는 제외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거고요.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폴더는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 내 PC,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랩 MMLLM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폴더가 있었잖아요. 이 폴더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파이참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두 개의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idea라고 하는 폴더는요, 이 파이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환경 설정들을 저장하고 있는 폴더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폰트라든가 폰트의 크기라든가 창의 모양이라든가 뭐 다크 모드냐 라이트 모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무슨 폴더에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들 파이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사용하기 위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폴더가 IDE라고 하는 폴더고요. 그 다음에 .vemb라고 하는 폴더도 생겨져 있죠. 이 .vemb가 뭐의 약자냐면 Virtual Environment의 약자예요. 그래서 가상 환경이란 뜻이고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설치하게 되면 이 폴더 밑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파일과 폴더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스크립츠라고 하는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뭐 PIP라고 하는 실행 환경, 파이썬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 이런 실행 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온 거냐면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했었죠. 그 설치한 폴더에서 프로젝트로 복사를 해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얘를 디폴트로 쓰겠다라고 설정하기 위해서 원래 설치가 되어져 있었던 폴더에서 파이썬 실행 파일, PIP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VEMB 중에서 그 스크립트라고 하는 폴더입니다. 스크립트라고 하는 폴더고요. 그 다음에 LIB라고 하는 폴더에는 VEMB 폴더 밑에 LIB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이트 패키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현재는 몇 개 없어요. 여기 폴더가 몇 개 없죠. PIP라고 하는 것밖에 없죠. 그죠? PIP는 저희가 런팟 하면서 한번 사용을 했었어요. 파이썬의 패키지 관리자 고요.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때 사용하는 게 PIP라고 하는 그 툴인데, PIP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PIP라고 하는 패키지만 설치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파이썬 문법과 그 다음에 다른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딱 그 상태로만 빈 껍데기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넌파이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넌파이를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 판다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판다스를 따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사이클런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사이클런을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렇게까지만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가 몇 가지 그 패키지들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이 폴더 밑에 어떤 어떤 폴더들이 더 추가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에서 파이썬이 실행이 되는지를 먼저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 프로젝트 폴더 밑에서 여기 VEMB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 위쪽에 lab lm ll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파이썬 패키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경로를 먼저 만들게요. 경로. 경로를 만들고요. 여기에 디렉토리라고 돼 있죠. 경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디렉토리라고 돼 있죠. 이름은 src. src는 소스라는 의미예요. 소스. 그래서 src 이렇게 만들고요. 앞으로 모든 폴더나 파일이나 패키지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 src 밑에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예제 파일이나 뭐 그런 것들은 별도의 뭐 데이터와 같은 그런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rc라고 하는 폴더까지 만들어 주셨죠? 혹시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되셨어요? 네, 그러시면 src 밑에서 자, 이번에는 여기 src 폴더예요. src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일단은 패키지 먼저 만들게요. 패키지, 패키지 이름은 그냥 랩 하고 숫자만 붙일게요. 랩 1번 하고서 숫자 하나 붙일게요. 네, 이렇게 만드시고요. 폴더와 패키지의 차이점은 아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폴더는 그냥 말 그대로 그 파일들을 관리하는 폴더인 거고요. 패키지는 특별한 종류의 폴더인데, init이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가지고 있는 폴더를 파이썬에서는 특별하게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패키지에는 이 init.py라고 하는 파일이 자동으로 생겨요. 만약에 우리가 그 패키지로 만들지 않고 그 폴더로 만든 경우에도 이 폴더 밑에다가 init.py라고 하는 파일만 만들어주면 걔는 이제 그때부터는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패키지는 별다른 게 아니고요. 폴더예요, 폴더. 디렉토리예요, 디렉토리. 자, 그러면 이제 랩 1번 폴더 밑에서, 랩 1번 패키지 밑에서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 하는데 파이썬 파일 만드시고요. 어, 이름은,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일단, 일단, 베이직이라고 할까요? 기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는 안 붙이셔도 돼요. 확장자는 py라고 하는 확장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py라고 하는 확장자가 자동으로 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이 만들어졌죠. basic.py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우리가 파이썬이 실행되는지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프린트 안녕 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현재 파일 그 옆에 실행이라고 되어 있죠. basic.py를 실행하겠다고 되어 있죠. 실행. 그러면 밑에 이렇게 콘솔 창이 열립니다. python.exe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을 한 거예요, 지금. 그죠? python.exe라는 파일은 어디에 있는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 폴더, 가상환경, 그 다음에 스크립트 폴더 밑에 있는 python.exe라고 하는 실행 파일로,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 폴더, src 폴더, 랩 1번 패키지 밑에 있는 basic.py를 실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러면 문장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문장 실행하고 끝나겠죠? 이 문장의 결과는 뭐예요? 콘솔 창에 문자를 출력해준다. 이게 이 문장의 뜻이죠.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으니까 이제 딱 하고 끝난 거예요. 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되셨으면 이제 기본적인 그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은 저기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네. 다 되셨죠? 자, 왼쪽에 있는 그 버튼들을 좀 볼게요.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보시면 여기 폴더 모양처럼 생긴 게 프로젝트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어떤 폴더와 어떤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폴더가 여기 네, 네, 프로젝트 폴더고요. 그 다음에 구조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면 이 구조라고 하는 게 보여요. 요거는 뭐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점점점은 그 도구 모음들이 좀 숨겨져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면 이런 다른 도구들도 더 있어요. 다른 도구들도 더 있고. 아마 그 화면의 크기가 저랑 달라서 조금 작게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가 도구 모음들이 더 많이 보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그 조금 보기 편하시라고 확대를 좀 해놓은 상태여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도구 모음이 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고, 그다음 하단 쪽을 보면 여기가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그 실행할 때의 명령어, 실행하는 파일, 그리고 실행 결과가 출력되는 콘솔 창이 이 실행이에요. 여기를 클릭하면 저 창이 닫혀요. 다시 클릭하면 저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도구 모음의 단축,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돼요. 밑에 파이썬 콘솔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실행 아래쪽에 파이썬 콘솔이라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은요, 요렇게 파이썬 콘솔이 나와요. 이 파이썬 콘솔은 이 환경이 그 주피터 노트북의 전 단계인 거예요. 네. 한 줄 한 줄 문장 작성하고 실행하고 작성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프린트, 헬로우, 파이썬 이렇게 하고서 엔터 치면 바로 밑에서 엔터만 치면 그냥 바로 실행 결과가 바로 나오는. 음. 그러니까 어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을 한 문장씩 실행해서 바로바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파이썬 콘솔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파일로 작성하고 작성된 파일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하는 거고요. 파이썬 콘솔처럼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테스트 하실 때는 여기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파이썬 패키지예요. 여기가 그 밑에가 파이썬 패키지고요. 지금 설치된 패키지는 PIP라고 하는 패키지만 설치가 되어져 있고, 설치된 버전은 25.1.1인데, 25.2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파이썬 패키지라고 하는 도구에서 설치하고 싶은 패키지를 여기서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명령어를 직접 이용해서 패키지를 설치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아마 제가 이 파이참 가지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검색해가지고 설치를 했었을 거예요. 오라클 연결하는 라이브러리 기억나세요? 우리 파이썬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연결했었죠. 어. 그런 패키지들이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찾아가지고 설치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도. 자, 오늘은 명령어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밑에를 보시면 이 파이썬 패키지라고 하는 도구 밑에 보시면 터미널이라고 하는 단추가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네, 터미널을 클릭할게요. 터미널. 네, 자, 뭔가 익숙하죠? 이거 뭔가요? 여러분들 명령 프롬프트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하면 나오는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예. 여기 있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주는 거예요.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주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CMD랑 조금 다른 점은 CMD는 일단 시작하는 폴더가 사용자 계정에 로그인한 사용자 폴더로 열리고, 파이참에서의 터미널은 현재 프로젝트 폴더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현재 작업하는 디렉토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명령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열리는 폴더가 사용자 폴더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파이참에서의 터미널은 프로젝트 폴더에서 실행이 되게끔 열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점은 얘는 드라이브 이름 앞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PS라고 되어 있어요. PS. 이거는 뭐냐면 파워쉘이란 뜻입니다. 윈도우에는 그
죄송해요. 예. 이런 터미널 말고요. 이런 터미널 말고도 아, 또 어떤 그 명령창이 있냐면 윈도우 파워쉘이라고 하는 터미널이 있어요. 이 윈도우 파워쉘이라고 하는 거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시작하는 폴더는 그대로 C 드라이브 사용자 폴더인데 앞에 파워쉘이다라고 하는 거를 붙여줘요. 인터페이스는 거의 비슷해요. 인터페이스는 비슷한데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나 이런 것들이 살짝 다른 것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파이참에서는 윈도우의 기능 중에서 윈도우의 CMD가 명령 프롬프트가 아니라 윈도우의 파워쉘을 이용해서 터미널을 열어준 거고요. 터미널을 열어준 거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앞에 이게 있어요. 아까 제가 파워쉘 다시 한번 열어서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는 이렇게만 돼 있죠. 프롬프트가 이런 상태예요. 파워쉘이고 C 드라이브 IT 윌 폴더에서 실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만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버추얼 인바이런먼트다 가상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네. 이거는 그 프로젝트마다 있는 가상 환경을 활성화시켜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 그 가상 환경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요. 가상 환경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상 환경에서는 파이썬 2.0 버전,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가상 환경에서는 파이썬 3.9 버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가상 환경에서는 지금처럼 파이썬 3.12 버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버전들을 나눠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어떤 가상 환경으로 그 활성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파이썬 버전이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져 있는 파이썬 3.12 버전을 사용하는 가상 환경에서 터미널을 실행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 버전은 파이썬 대쉬 버전 하고서 이렇게 명령을 쳐보면 설치된 파이썬 버전은 3.12.10이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PIP도 설치가 되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 잠깐 보시면 25.1.1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터미널에서. PIP도 명령어거든요. 명령어. PIP 하고서 버전 해보시면 25.1.1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거 업데이트가 된 버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PIP라고 하는 패키지 관리자를 업데이트할 때에는, 근데 PIP라고 하는 것 자체도 패키지이기 때문에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시키셔야 돼요. 자, 그런 방법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파이썬 -m이라고 하는 옵션을 줘요. -m이라고 하는 옵션을 준 다음에 PIP 이렇게 쓰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파이썬 명령어로 PIP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겠다는 뜻이에요. 파이썬 명령어로 PIP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겠다. 그러니까 PIP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PIP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인스톨 하겠다는 뜻이고요. 대쉬. 여기서는 하나만 쓰세요. 대문자 U로 쓰세요. 대문자 U. 그리고 PIP라고 써주세요. 뒤쪽에 있는 PIP는 업데이트할 그 패키지 이름이에요. 업데이트할 패키지 이름. 그래서 파이썬으로 pip insta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옵션은 업데이트 옵션. 그리고 그 설치할 패키지 이름은 pip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쭉 하고서 어, 기존에 설치가 되어져 있었던 25.1.1 버전은 uninstall,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새 버전인 25.2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뜹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명령어는. 그래서 그 파이썬 패키지 다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실행 이렇게 하시고 도구 모음에서 파이썬 패키지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요. 버전 어때요?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 파이썬 패키지.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하시는 방법이 명령어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명령어를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명령어를 모르겠는 경우는 여기 파이썬 패키지에서 여기서 검색을 하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거면 업데이트가 활성화가 돼요. 업데이트 링크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버튼 클릭하는 것만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직접 실행하실 수도 있는데 명령어를 실행하실 때에는 도구 모음 중에서 터미널을 선택해 주시고 python -m pip 그다음에 이건 업그레이드라는 뜻이에요. 업그레이드 pip 이렇게 하시면 그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실행한 명령들이 많으면 이 콘솔 창에 써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클리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기존의 그 히스토리가 삭제가 돼요. 네.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 계실까요?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다 되셨으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